뭐 있다구야 이 새끼! 새로 나온 인내심 테스트인가? 어린 놈이 세상을 짧게 살아서 그런가? 臆病ゆえに我らは魔法から逃れる知恵もある。臆病ゆえに学習と経験から生じる未来予知にすることにあぐらをかいた者どもの喉元を食いちぎってきた。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왜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빠진 것일까?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의 히트 드라마에 숨어있는 계략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분석을 다 끝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특유의 느림으로 지금에서야 오징어 게임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상 최대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틀로얄, 카이지 등 등장인물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강요당하는 일본의 데스게임이라는 장르의 한국 버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의 아리스 앤 보더랜드를 포함한 데스게임 드라마나 영화가 세간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히트하는 것일까? 영상 프로듀서 콘텐츠 스튜디오 원미디어 CEO인 아카시 각즈씨는 오징어 게임은 지금까지의 데스게임 작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작품의 요소가 모두 있다고 말한다. 오징어 게임에 있어 일본의 작품에는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 아카시에게 의견을 들었다. 기존 작품에는 없는 세 가지 특징. 아카시, 사람이 게임에서 점점 죽어가는 죽음의 게임이라는 장르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은 넷플릭스에서 지난해 전달된 아리스 앤 보더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영화의 신이 말하는 대로에서도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과거의 데스게임계의 작품을 오마주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단 오징어 게임에는 아리스 앤 보더랜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데스게임계의 작품에 대부분에 없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성입니다. 전문적인 일본의 데스게임계의 작품은 보통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복잡한 게임이거나 언뜻 보면 쉽게 보여도 어떤 장치가 있는 게임이 등장하는 것이 많지요. 오징어 게임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그렇지만 모두가 하기 쉬운 어린이 게임을 공략하지 못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죽어갑니다. 두 번째는 참가자입니다. 기존의 데스게임은 천재적인 두뇌와 경이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참가자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공경에 처해 있을 만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천재와 초인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멋있는 녀석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일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에는 각각의 참가자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반영되는 공경에 처해 있고 그것 때문에 게임에 몸을 던진다까지의 흐름이 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보면 자신과 같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많은 영상 작품에서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 리얼한 재현이 쉽습니다. 판타지 드라마 왕자의 게임도 엄청난 돈을 들여 사실적인 중세의 전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 앤 보더랜드에서는 후반에 나오는 아지트 건물에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평범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작품과는 반대로 단순하고 상징적인 것에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게임 장소에 갈 때까지의 계단이 특히 인상적이지만 마치 옛날의 CG 같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리티가 있는 공간에서 현실감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은 보통의 전개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거짓말 같은 세트에서 인간미가 전해지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몹시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기독교.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와 비교해도 왜 오징어 게임이 한층 더 위에 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세계의 문화적 코드인 기독교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한 영화 감독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작품에 숨겨둔 것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는 조지 클루니 주연의 영화 인디에어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각지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죽음을 알리는 천사의 은유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부분은 이 글을 쓴 작가가 조금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게 하는 것 같고, 글도 너무 쓸데없이 장황하고 길어서 중략합니다. 레트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도 시대의 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난에서 사람들이 은둔하게 되고 세상 전체가 미래 시대에서 레트로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 있죠. 레트로의 시대는 히트하는 것이 미래 시대와 달리 변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EDM보다 시티팝과 느린 힙합 같은 것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병으로 데이트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도 주인공이 동생을 위해 싸우는 착한 사람 이미지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인기였던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원피스의 루피의 유명한 대사 살고 싶다라고 해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루피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적에게 붙잡힌 동료 로빈을 도울 때의 대사입니다. 한편 귀멸의 칼날은 장렬한 싸움에서 자신이 죽음의 강에서 방황한 후 미안하다, 다친 곳은 괜찮아 라고 동료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 두 사람의 대사에서도 캐릭터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포착할 컨텐츠를 만들기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에게는 쓴소리겠지만 일본인은 세계와 승부하려는 기계가 없다. 표절이겠지만 세계에 내보낸 한국의 컨텐츠의 원한으로서 세계에 인식되는 것이다. 세계 시장이 더 크다. 차기작 제안도 할리우드에서 올 수 있다. 일본인도 내수뿐만 아니라 바깥쪽의 발신력은 배워야 할 것이다. 간단하게 연기를 너무 잘한다.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반대로 오징어 게임의 대본으로 일본 영화사가 제작하고 있다면 이렇게 히트할 수 없었겠지.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아직도 원시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의 미세한 연기를 잡아먹어버리고 있는 그것이 수수께끼이며 좌절이다. 확실히 일본의 작품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드라마였죠. 단지 분명히 다른 것은 배우진의 연기력과 카메라 워크 및 연출, 배우, 그다지 꽃미남 배우 없이도 굉장히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워크도 절묘하고 배우의 미묘한 표정 연기도 제대로 잡아준다. 그리고 배우들이 대체로 키가 크기 때문에 예뻐요. 일본의 작품은 개념은 좋은 작품은 산 만큼 있는데 배우진과 제작진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용은 일본에서는 평범하지만 기타 쓰레기가 너무 많은 일본, 드라마뿐만 아니라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프로모션도 서투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일본 제품이라고 많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높은 품질이 좋다라는 인식이 안 되어 가고 있다. 가전도 엔터테인먼트도 일부 일제가 제일이라고 맹신하는 사용자가 국내에서 소비해주기 때문에 높을 뿐 새로움이 없다. 일본 제품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일본에서 이런 장르가 많았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흥미로 사람을 죽이는 이상 이하도 아니었지만 이 드라마는 인간의 본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이 있고 장면 하나하나에 걸쳐있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하는 학자나 동영상도 많을 정도니까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게임이라는 단순한 사실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은 작품이네요. 한국의 연예인은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연예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
한국의 배우, 여배우, 아이돌, 가수, 모델 등 지망생은 18, 19세가 되면 대부분 유명대학에 진학하는 배우, 여배우, 아이돌, 가수 등을 막론하고 대학에서 연극영화과를 전공하고 노래, 연기, 춤, 연극 등의 특훈을 아침부터 밤까지 철저하게 받는 것을 계속해서 한국 연예인들은 비록 아이돌이라도 연기를 아주 잘하며 비록 배우라도 노래와 춤이 매우 능숙하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조연 단역까지도 이상하게 연기를 잘하는 것은 한국 연예인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연극영화과를 평생 전공하고 연기의 연구와 특훈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학에는 연극영화과가 없고 연예인은 대학의 연기 이외에 전공을 하지 않아도 물론 센스 있는 배우, 여배우가 자신의 높은 연기력을 획득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조연 단역 연기가 매우 유감스러운 케이스가 많다. 하고 있는 것은 카이지이지만 찍는 방법이나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도 다르다. 드라마 재미있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곳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화의 전개는 좋았습니다. 저것이 게임에 임하는 참가자의 공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다지 연기력도 없는 아이돌이라든지를 화제성을 위해서만 캐스팅하기 때문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가창력도 연기력도 한국에는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습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계약했다.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3일 만에 전부 다 봤다. 시즌2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니 아직 찍지도 않았다. 충격. 줄다리기의 경우는 내 손에 땀을 흘릴 정도였다. BTS를 보면 이제 큰 화면으로 시청하는 시대는 끝났다. 모바일 시청 시대에 일본의 리얼을 추구하는 어두운 화면에 비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팝적인 색상은 눈길을 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면 일본의 작품과 배우의 연기가 바보 같다는 대답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표절이잖아 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영감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면에서 일본에 앞서 달리고 있고 단지 판매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드라마도 그렇지만 일본의 음악 프로그램도 카메라 워크가 구시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최근 확실히 이것은 카메라 워크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J-드라마가 왜 K-드라마를 못 따라가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런 분석 기사들 때문입니다. 그럴싸하지만 하나도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분석, 또 이런 분석글 하나가 나오게 되면 모든 전문가들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분석 기사의 참고 자료의 제목이 더 재미있습니다. 세계에서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왜 세계를 이기려고 하는지 자국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일본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증명이 됩니다. 아직도 70년대 스타일의 대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있다구야 이 새끼! 새로 나온 인내심 테스트인가? 어린 놈이 세상을 짧게 살아서 그런가? 臆病ゆえに我らは魔法から逃れる知恵もある。臆病ゆえに学習と経験から生じる未来予知にすることにあぐらをかいた者どもの喉元を食いちぎってきた。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やられたらやり返す倍返し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